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본의 박수영 운영력입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운용력님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좀 뷰를 좀 정확하게 또 이야기 드리는 시간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좀 피곤한 시장이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지점들은 우리 야인대 시작하고 바로 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야인시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 때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 좀 힘 좀 빠지는 시장일 것 같아요. 네. 이런 지점에서 운용령님께서 좀 코멘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 같은 장은 스트레스 받는 날이죠. 네. 장 초반부터 흘러내렸으니까 특히 미국 시장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오늘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릴 만한 악재는 없었거든요. 근데 무슨 악재가 있었느냐.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이라든가 선물이라든가 팔았느냐. 그래 팔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선물사고 현물도 약간 소폭 매도를 했으니까. 결국은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약간의 지금 환율이 지금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약간 정치적인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네. 불확실성 부분 자체가 그렇죠. 영향을 좀 미친 게 아닌가. 그런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이제 심각한 거는 코스피가 그래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코스닥 시장의 차트를 보면 좀 심각해요. 코스닥 시장의 차트가 올해 2월 초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2월 3일 날인가요? 그때 이제 트럼프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주가 갈 때 코스닥 시장의 차트가 이때지 않습니까? 장대목 나올 때 네. 3.3% 떨어 2월 3일이네요. 거의 종가상으로 보면 그 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피와 비교해보면 코스닥 시장을 비교하면 코스피 지수는 당시에 코스닥 시장 이슈로 보면 2,470, 8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코스피는 지금 2,600인데 코스닥 시장은 2월 초 정도까지 내려왔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앞서게 정치적 부분도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자체는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도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최근에 올랐던 종목 중심으로 해서 특히 공매도 타겟이 되는 될 수 있는 종목들 뭐 최근에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좀 반등이 좀 나왔지만은 2차 전지도 항상 장 초반에 올랐다가 윗골을 달고 밀리거든요. 계속. 그리고 네. 로봇 관련 종목들도 공매도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봇 관련 종목들 즉 코스닥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그런 또 종목들이 공매도 3월 31일 시행을 앞두고 또 관련 또 종목들이 대차 잔고가 많이 쌓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 생각도 좀 이야기를 드리자라면은 사실 좀 이상해요. 그렇죠? 운용령님도 좀 말씀을 좀 살살 해주시는 게 그냥 요상하죠. 사실 전문가들도 이런 시장은 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이지 않거든요. 이제 비정상적으로 하락이 좀 지속이 됐고 실제로 글로벌과 이제 미국 시장과도 비교를 해주셨는데 다른 아시아 증시와도 대부분 우리가 니케이와 좀 움직임이 좀 유사한 형태가 있는데. 니케이랑도 지금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만 독자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형태거든요. 어떻게 보면 작년이랑 좀 비슷한 측면도 있습니다. 작년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정치 리스크가 좀 불거지고 나서 글로벌은 가만히 있는데 또는 잘 가는데 우리만 막 무너졌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때가 좀 생각날 정도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연관성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만 좀 폭락이 나오는 특히 코스닥에서. 근데 이게 코스닥에 또 국한되지 않는 측면이 뭐냐면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대형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코스피가 좋았어요. 근데 그 올라가는 중간에 보면은 반도체 업종 쏠림이 좀 강했기 때문에 실제로 코스피의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낙폭이 발생하거나 또 조정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올라가거나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해당 밸류체인들 그리고 SK하이닉스 정도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 모든 섹터가 내려가고 있는 증시인 겁니다. 약 일주일 내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장중방송이나 저희 명예들의 목표에서도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이럴 때 좋은 거 들고 있는 분들은 이거 공포에 좀 던질 수가 있어요. 흔히 말해 막 손절매라고 하죠. 사실 그런 거는 좀 합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급등 테마주라든지 이런 걸 좀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지금 같을 때 좋은 애들도 내려오고 있다 보니까 좀 포트를 바꿀 수 있는,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긴 시간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정상화의 시간까지. 그래서 그 시간까지 아마 인고가 저는 한 일주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반부까지는 아무래도 좀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실제 거래 대금도 거의 반토막 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후로는 다시 정상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일단 중요 지표들 이번 주 후반부에는 이제 PCE 발표가 있고, 또 PCE 발표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미국이 통화 정책의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코멘트도 등장을 할 거고,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은 지금 계속 논란과 화제가 되고 있는 관세도 어느 정도 확정이 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점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 그리고 국내 정치 리스크 또한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증시인데 좀 힘은 빠져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했어요. 지금 시장은 약간 시장 리스크보다 종목별 리스크가 좀 커지는 시장이니까 종목 진단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이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시작할까요? 네. 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SK 홀딩스를 4만 원에 10% 매수하신 분인데요. 대차장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 날짜로 대차장고가 살짝 늘었던데 HBM 후공정 장비 세타는 언제 오를까요? 공매도 앞서 종목 진단 부탁드린다고 올리셨네요. 조금 전에 공매도 얘기를 했는데 PSK 홀딩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는 주식이죠. 작년도에 제가 12월 달에 아마 36,000원대 추천해 드려가지고 6만 원까지 거의 한 80% 정도 올랐던 주식인데 최근에 주가가 거의 내려와 다시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했는데 예사는 전공정, 후공정을 다 거느리고 있죠. 예사 본업 자체, 별도 기준으로서는 예사 홀딩스 회사지만은 본업 자체가 예사 이제 후공정과 관련된 HBM 반도체와 관련된 특히 주력 장비가 데스컴이라는 장비거든요. TSV 공정 과정 쪽에서 공정 과정 쪽에서 찌꺼기들이 많이 발생이 좀 되는데 그 찌꺼기를 없애는 장비가 데스컴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HBM 세대가 올라갈수록 층층이 쌓이는 층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찌꺼기들, 불순물들이 더 많이 발생이 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 회사의 주력 장비인 데스컴 장비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HBM 시장이 단계적 확대할 때마다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면서 실적이 좋아진다. 그리고 예사가 그런 것들이 반영이 좀 되면서 작년 4분기 분기 단위 최대 실적이 좀 났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거의 7, 80개 이상이 좀 될 건데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가장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종목 딱 한 종목을 꼽는다면 PSK 홀딩스라고 그랬어요. 실적으로 검증된 회사라 좀 보시면 됩니다. 작년도 반도체 팡이 안 좋을 때 좋은 기업들은 올해도 좋아진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예사가 국내 쪽의 부분도 있지만은 또 중화권에 대한 매출 비중이 거의 한 45, 6%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반도체 팡이 안 좋단다 하더라도 중국 쪽의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주목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 종목이 PSK 홀딩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공정 장비와 관련된 그 PSK 지분 예사 32%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실적의 지분법 이익으로 연평균 거의 PSK라는 회사가 단기 순이익으로 연간 700억, 800억까지 이익 난 회사니까 2, 300억 정도는 고정적으로 단기 순이익이 증가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매도를 말씀하셨는데 예사 대차장고가 이제 공매도를 앞두고 대차장고 먼저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공매도를 얘기하는데 예사는 전혀 공매도 없습니다. 공매도를 보니까 약간 약간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늘어난 건 아니죠. 예사 24만 주에서 28만 주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공매도 대차장고 비율을 보셔야 돼요. 비율이 중요합니다. 비율이 1.3%잖아요. 즉 예사는 전체 상장 지수수 대비해서 공매도 대차장고가 28만 주니까 그 비율이 1.3%라는 겁니다. 1.3%면 거의 없어요. 자, 참고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미반도체라든가 이오테크닉스라든가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주성 엔지니어라든가 관련 종목도 갖고 계신 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앞서 PSK 홀딩스는 1.3%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한미반도체 안 좋죠. 한미반도체 대차장고가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비율이 7.1%고요. 잔고 수량이 680만 주입니다. 근데 보시면 3월 초에 300만 주였어요. 300만 주인데 지금 680만 주니까 얼마 늘어났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차장고가 쌓이고 있다는 자체는 공매도를 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게 많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거의 PSK 홀딩스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고가 나왔던 어제 신고가 나왔던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보시면 한미 반도체보다는 아닌데 230만 주에서 270만 주 비율이 5.8%입니다. 5.8% 많죠.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가 7.6%입니다. 84만 주에서 94만이니까 7.6%는 비율로 따지면 수량으로 봐서는 94만 주 많지 않은데 비율로 봐서 7.6% 많아요. 현재 제가 화합한 바로는 대차장고가 비율로서 가장 많은 게 에코프로 BM이 약 14%, 15%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12%.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잔고 비율이 5%, 6% 넘어가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SK 홀딩스는 1.1%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PSK 홀딩스를 공매도 칠 이유가 없어요. 주가 자체가 싸다고 그랬잖아요. PER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서 제가 이 종목을 얘기를 할 때 한미반도체 PER이 작년 실적 기준으로 50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작년 실적 기준에서 PER이 8배, 9배밖에 안 되고 한미반도체가 올해 예상 실적 기준에서 PER 22배, 4배 내에서는 8배, 9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외국인 투자가들이 공매도 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펀드멘탈이 좀 중요합니다. 특히 그 공매도 시행이 되는 4월달 약 한 달 정도, 최소한 2주, 3주 정도까지는 펀드멘탈 유지를 해가지고 가급적 또 주가 많이 뜬 종목 조심하셔야 될 거고 비싼 주식들은 외국인 투자가들 공매도 타겟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PSK 홀딩스는 문제없다. 주가는 저점에 잘 사셨네요. 4만 원대 좀 사셔가지고 최근에 4만 5천 원대까지 언제 사시는지 모르겠잖아. 이 종목은 차트로 본다 하더라면 기본적 분석으로도 이 종목은 5만 원, 6만 원 가야 되고요. 가야 되고 실적 올해도 최저치가 나는 거니까 현재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 한다면 지금 매물층이 포진되어 있는 가격대가 4만 6천 원대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4만 6천 원, 4만 7, 8천 원대까지 보유 전략이고 비중이 10%밖에 안 되죠. 추가하면서 하셔도 될 겁니다. 최근에 저점이 3만 8천 원 종가상으로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4만 원권 전후에서 충분히 하락보다는 수익의 기회가 많은 주식이니까 매수 관점에서 추가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 단기적으로 4만 6천 원, 중기적으로는 5만 6천 원, 5만 8천 원까지 가져가도 되는 주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테크윙 4만 9천 원에 10%입니다. 중장기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자, 근데 이제 테크윙 좋은 거 우리 알고 있죠. 특히나 HBM 검사 장비. 사실 독보적입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업인데 특히나 국내에서 상당히 좋은 기업으로 더 많이 분류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누구나 좋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퍼포먼스가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라든지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오버밸류, 거품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됐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왔다라는 것, 그러니까 조정이 1차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건데 지금 이 멀티플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한 12배 나와요. 지금 가격이.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주 입장에서 보면은 뭐 많이 받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더 받기에도 좀 애매한 이런 정도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질문 자체가 이겁니다. 중장기로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진입하신 가격이 여기죠. 이렇게 쭉 올라와서 저가 대비해서 보면은 되게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이 중장기 뷰가 가능할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 저가 대비해서 여기까지 80%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좀 안 맞죠. 중장기로 본다라는 뷰는 상승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타점을 봤을 때 예를 들어 모아가는 단계가 있고요. 횡보의 단계가 있고 출발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 또 이제 고가에서 노는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트레이딩 뷰로는 고가에서 좀 볼 수 있는 거고 또 어느 정도의 중기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려면 출발 단계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이거 제가 차트 줄여놔서 그렇지 넓히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시세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 1차적인 조정 나왔고 그리고 그 저점 대비해서 80% 가까이 상승이 나온 자리에서 들어갔는데 여기서부터 중장기 될까요예요. 그러면 이제 업황이 굉장히 좋은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맞죠? 차라리 예를 들어서 제가 두 번째 네모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눌려있는 자리에서 사가지고 좀 끌고 가서 한 6개월 끌고 갔더니 한 60% 정도, 7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될까요는 얼추 맞아떨어질 수가 있습니다만 반대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저는 이거 평단 관리 하실 수 있겠어요? 보면은 여기서 더 사셔야 될 건데 이거 중장기로 보신다는 건 빠졌을 때 비중 추가하겠다라는 건데 실제로 지금의 업황을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 물론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멀티플을 엄청 높게 평가받을 수 없겠습니다만 포함이 되었자 있는 거를 메리트로 놓고 본다라면은 저는 한 번 정도 더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더 하락의 퍼포먼스가 나왔을 때 3만 원 초반부까지 이전 저점 레벨이 있죠. 막 3만 3천 원, 3만 2천 원 레벨까지 내려온다라면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 낮추는 건 된다. 근데 이거는 중장기로 보실 게 아니고 박스 대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도 보게 되면 사실 안 떨어질 것 같던 반도체들이 사실 작년에 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오고 나서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니까 되게 유연하고 가볍게 올라가죠. 테크형은 이렇게 가볍게 올라갈 주식이 아니에요. 일단 이건 좀 기술 분석이긴 합니다만 이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종목이에요. 반도체 좋다 할 때 다 국가권에 따라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탑승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그 이상의 가격을 돌파할 때까지 굉장히 무겁게 움직여야 돼요. 네, 저항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 중장기로 투자하기에 기간 투자하기에 합당하냐라고 봤을 때 다소 매력도가 좀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예를 들어 지금 출발단에 있는 종목들,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또 좋을 게 너무나도 뻔하게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길게 끌고 가는 경우는 괜찮다. 근데 이미 좋을 걸 예상해서 미래의 멀티플까지 땡겨와서 퍼포먼스가 나왔는데 걔가 조정받고 또다시 80%의 반등이 나왔는데 이걸 지금 들어가서 중장기로 본다? 안 맞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한 번 더 사셔가지고 평단 쭉 낮추세요. 그러면 3만 원 초반부 하게 되면은 4만 원대 평단 정도 잡히겠죠. 그럼 그랬을 때 이거 손실 안 보고 나오는 것 정도가 저는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 중장기로 보고 싶다. 나는 HBM이 너무 좋아요. 실제로 AI 투자에 대해서 글로벌 빅테크라든지 데이터 센터형 투자가 정부 단위로도 글로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사실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 쪽을 타겟하실 거면 그냥 하이닉스 사셔야 돼요. 본주로 가야 됩니다. 본주. 같은 모멘텀 받는데 위치가 다르죠. 조정받는 폭도 다르고 상승했을 때 버티는 것도 다릅니다. 그게 저는 베스트라고 봅니다. 길게 가져가실 거면. 그래서 테크윙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좋다도 많고 실제로 예상치 실적도 보게 되면은 큰 폭의 성장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다 반영되어 있는 현재 상태라는 거고 그랬을 때 끌고 간다라는 관점에서 메리트가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손실 안 보고 나오시고 하이닉스로 교체하셔서 가져가시는 게 보고 있는 중장기 비해서는 훨씬 타당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기입니다. 예, 125,400원에 4.5% 매수하신 분인데요. 단기 중기 저행전압으로 부탁드린다고 그러셨고 더 떨어진다면 익절을 잡아야 할지. 자, 더 떨어진다면 익절 후 접어야 될지. 예,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더 떨어지면 사야 되는 주식이지. 예? 그래서 떨어진다고 팔고 더 밑에서 산다. 그런 주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딱 예상했던 밸류로 본다 한다 하더라도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에요. 리스크도 없고 기회 수익도 적어요. 이런 주식들은 악재가 노출됐을 때 주가가 떨어질 때 사야 되는 거고 올라갈 때는 팔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은 보유하고 계신 분은 수익은 물론 났죠. 125,400원을 사셨으니까 5,400원에 샀으니까 수익 거의 한 8% 정도 났네요. 났는데, 이거, 떨어지면 예컨대, 13만 7,600원인데, 예컨대 13만 5,000원, 2,000원을 팔아가지고, 얼마에 대사하시려고요? 살 기회 안 나오죠. 더구나 이분 비중도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주식은 주가 악재가 놓칠 때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는 따라 사시면 안 됩니다. 왜? 예산은 성장성이 제한적이고요. 또 PER 지표로 따지면 14배, 15배거든요. 15배고, 그리고 예산은 지금 거의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 자기 자본 이익률이 6%, 7%대짜리 회사니까 저수익성이에요. 성장성이 제한적이니까 주가 못 갑니다. 대신 이제 성장성의 회사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고점, 최근에 15만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종목이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타나야 되겠어요? 회사가 주력 제품이 MLCC잖아요. MLCC 업황이 좋아지든가 이쪽에 매출 비중이 50%니까 그렇지 않으면
삼성그룹 쪽에서도 최근에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유리기판의 핵심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삼성전기잖아요. 삼성그룹에서 삼성그룹에 추진한다면 이 회사가 앞으로 지금 패키지 기판 쪽에 대한 매출 비중도 20%가 좀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유리기판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모멘텀이 좀 되면서 주가가 그때는 이제 성장성이 부각될 거니까 그때 주가가 고점 돌파를 할 거예요. 그때까지는 주가가 의미 있게 주가가 가기 어렵죠.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가 매수 고가 매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떨어지면 익절하는 게 아니라 더 사세요. 125,400원을 잘 사셨는데 근데 125,400원이면 2월달 이전에 사셨네요. 2월달 이전에 사셔가지고 15만 원까지 갔는데 뭐 125,000원 저번에 13만 2천 원 아래로 안 내려올 겁니다. 최근에 주가도 저점이 보면 13만 5천 원, 6천 원이니까 이때 13만 2,900원까지 좀 내려왔는데 3월 10일 날 이때 좀 시장 좀 떨어질 때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로 봐서는 14만 5천 원대 정도가 저점일 것 같고요. 13만 5천 원, 6천 원. 그리고 최근에 고점이 형성됐던 가격이 15만 원이니까 14만 8천 원. 그래서 매도한다 그러면 이 종목은 전략은 13만 5천 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 그리고 기회수익이 적다고 그랬으니까 14만 5천 원, 8천 원대에서 매도. 그걸 좀 반복적으로 접근하시고 앞서 유리기판 사업 진출이라든가 또 시장이 확실하게 상승세로 돌아설 때는 이 종목은 16만 8천 원, 차트가 여기에 보이죠? 17만 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장 여건이 안 좋으니까 14만 5천 원 아래 매수, 14만 5천에서 8천 원 정도 매도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우리 실리콘2 28,000원에 5%입니다. 오늘 많이 내려서 보유해야 하나 손절해야 하나 좀 고민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이거 평단이 28,000원인데 오늘 27,000원이거든요. 이 정도는 그냥 가져가셔야죠. 실제로 오늘 하락은 뭐 개별 종목이 좋네 안 좋네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모든 섹터가 다 내려갔기 때문에 실제로 바이오 정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섹터가 다 낙폭이 발생했어요. 그냥 시장단위 하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하락으로 뭔가를 판단하기에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는 거고 실리콘2는 좀 등락이 있을 겁니다. 자, 결론 원래 먼저 말씀드리는 걸 좋아하는데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등락 좀 나올 거예요. 특히 이번 1분기 수출 데이터가 화장품에도 좀 꽉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범용, 플랫폼을 하고 있는 실리콘2이기 때문에 화장품 전반 수출이 꺾여 있으면 특히나 미국향으로 당연하겠지만 실적이 좀 덜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2분기 정도부터 턴어라운드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장품 수출이 꺾이는 거는 물동량이 좀 느려지는 것도 상당히 영향도가 있고 또 하나는 안에 브랜드 안에서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실리콘2는 중저가 브랜드 플랫폼의 지금 전문 업체입니다. 중저가가 작년에 굉장히 좋았죠. 그렇다 보니까 작년 초반부터 해서 차트만 보시더라도 뭐 5월, 6월 엄청나게 주가 상승이 발생했었는데 지금 이쪽 경쟁도가 상당히 심화되다 보니까 이제 국내 중저가 브랜드끼리 경쟁력이 좀 경쟁도가 많이 심화되고 있고 플랫폼 가지고 있는 실리콘2 입장에서는 사실 단기적으로야 이게 좀 노이즈가 있겠습니다만 지나고 보면 괜찮거든요. 뭐 내 플랫폼 안에서 안에 있는 애들끼리 좀 경쟁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 노이즈가 저는 2분기 정도 되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말인즉슨 이제 1분기에 실적 좀 꺾일 거 예상은 되고 그럼 2분기에 좀 괜찮아질 게 보인다라면 풀려나갈 게 보인다라면 아무래도 지금이 좀 저가권의 레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 사실 이런 측면들을 볼 수 있는 게 수출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제가 좀 꺾여 있다라고 하는 건 상승을 쭉 하다가 화장품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폭이 커지기 시작하면 과감하게 좀 정리해야죠. 화장품을 아예 안 보는 게 좋은데 지금은 좀 과도기에 있는 측면 이런 측면이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리콘2가 지금까지 성장해왔던 것들의 퍼포먼스가 주가에 녹아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지금 하락폭은 너무 많이 커요. 네, 그래서 실리콘2가 저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이라든지 또 퍼포먼스가 상당히 기대값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화장품 전 섹터가 좀 무너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힘을 못 썼던 형태가 있는데 이건 시장 순환매 돌면서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는 정도의 문제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거 막 5만 원에 사가지고 내려오면은 문제가 돼요. 이거 평당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로 갑니다. 이거 28,000원에 보유하고 있는 거는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나 이제 화장품이랑 좀 별개로 지금 뷰티 쪽 같은 경우는 계속 수출이 좋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한국산
그리고 한국형 브랜드들에서 화장품도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향에서 플랫폼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실리콘도 입장에서는 그다지 나쁠 게 없다. 지금 가격권은 저는 가격 매력도가 충분히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손절매보다는 차라리 기간 투자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비중만 잘 관리해서 지금 레벨에서 가져가게 되면은 큰 지장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제가 등락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예요. 그럼 올라가면 팔 걸, 내려가면 아유 그냥 이전에 팔 걸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 근데 그렇게 갈 거면 그냥 단기 퍼포먼스 나올 때 있죠. 제가 네모 한번 쳐볼게요. 이런 것들. 이럴 때 파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입니다. 종목 자체가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멘텀 받으면은 팔고 나와도 된다. 근데 그게 아니고 좀 끌고 간다라면은 저는 충분한 좀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 자체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릴게요. 예, 자, RS 오토메이션을 10%인가요? 18,400원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 14,000원대까지 좀 내려와서 걱정돼서 좀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수익 내고 팔 수 있을까요? 그런 내용과 함께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예산은 이제 로봇 관련 쪽에 모션 제어 쪽에 매출 비중이 한 60% 가까이가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에 에너지 저장 장치 쪽도 제어하는 쪽에 관련 매출 비중이 한 30-40% 되거든요. 로봇 관련 종목으로 좀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 로봇 관련 종목은 일단은 테마성으로 좀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슈 모멘텀 쪽이라고 그랬고, 이 시간을 통해 제가 가끔 가다가 제가 2월달, 3월달부터 로봇 관련 종목들은 좀 끝났다. 제가 단적으로 제가 얘기했는데 2월달, 3월달 이후에 대체 2월달 이전까지는 팔고 3월달부터는 쉽지는 않을 거다 했는데 지금 로봇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RS 오토메이션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주가가 안 떨어졌어요. 이 종목이 이제 2만 원대에서 지금 14,600원이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매수 가격 대비해서 주당 3,000원이니까 15% 약 20% 정도 손실이네요. 대장주 성격인 레이노보티스 차트 볼까요? 보시면 이래요. 40만 원에서 40만 원, 27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보세요. 거의 막 8만 원대까지 가던 주식이 5만 4천 원이에요. 거의 다 그 연초 수준까지 다 내려갔습니다. 로봇들도 저는 이번 공매도 재개 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봐요. 근데 보니까 레이노보틱스라든가 두산 로보틱스 제가 두 종목을 봤더니 뭐 대차장고는 늘어나지는 않고 있네요. 로봇 관련 종목들이 물론 중장기적으로 좀 확실하게 성장을 한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아직까지 대표적으로 레이노보틱스라든가 두산 로보틱스 관련 종목들 실적 보시게 되면 여전히 매출액도 안 나오고 적자입니다. 다른 뭐 중소 개별 종목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실적이 따라주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주가가 이슈에 따라 주가 움직임이 전개가 됐다가 다시 제자리 걸어오거든요. 이게 반복적이에요. 항상 1월 달에 모멘텀이 있으니까 세스 효과 때문에 그래서 항상 로봇 관련 종목들은 미리 빠르면 전년 이제 11월 달, 12월 달부터 반영돼 가지고 1월 달에 피크 치는 경우가 많죠. 1월 달에 피크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종목은 보니까 이제 작년 연말에 1월 달에 이거 두산 로보틱스고 RS 오토 같은 경우도 그렇죠. 1월 달에 2월 달까지 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레이노보틱스가 1월 달부터 주가가 떴으니까 이슈가 부각되면서 1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대체로 2월 달에 이제 거의 꼭지 쳤어요. 꼭지였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쉽게 반등이 안 나온다. 모멘텀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쪽이니까 테슬라의 로보택시도 이미 좀 나온다 했다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 이미 좀 달라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큰 손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현재로 봐서는 14,000원대 정도 언제든 지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많이 안 떴으니까 상대적으로 안 떠서 왜냐하면 이 종목이 작년 연초 대비 여기서부터 떴잖아요. 만 원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2만 원대까지 올라섰다가 본격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 자체는 여기서 움직였으니까 현재로 봐서는 14,000원대 정도는 지지가 좀 될 것 같고요. 지지가 될 것 같고 대신 18,000원대가 강력한 상승인데 18,000원대가 최근에 고점이네 이 종목은요. 그렇죠. 최근에 코스닥 시장과 이 종목 거의 똑같아요. 코스닥 시장의 차트가 또 꼭 이 차트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차트 보실래요? 코스닥이 지금 3주 연속 지금 3주 연속이 아니 거의 주봉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거의 3월 첫째 주 정도에 약간 양봉이 좀 나왔고
일봉으로 볼 때 번다한다는 이런 흐름인데 딱 지금 RS-오토하고 지금 코스닥 시장 차트하고 똑같아요. 코스닥 시장이 현재 지금 711포인트대인데 만약에 내일 떨어지면 이제 단기 하락에 따른 이격이 지금 과매도 국면에 진입을 해요. 그 국면 쪽에서는 어김없이 반등 나옵니다. 예컨대 코스닥 시장이 어느 정도 떨어져 가지고 700포인트 정도까지 초반까지 내려오면 오늘 기준해 가지고 20일 이격이 96이거든요. 96.4 정도 될 겁니다. 95 정도까지 내려오면 확실하게 지금 완전 지금 약세 국면은 아니니까 코스피는 이격이 지금 100이 넘어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본다 한다면 RS-오토도 단기적으로 18,000원대에서 14,000원대까지 스트레이트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규율적인 반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18,000원대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현재로서는 최소한 16,000원대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 선이 지지가 좀 되면 14,200원이 지지가 된다 한다면 비중이 10%니까 5% 10% 정도 물타기 좀 하셔가지고 18,000원 이상은 보지 마시고 16,000원대 이상 올라가면 함께 매도해서 손실 없이 나오는 전략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TLB 18,560원에 10% 공매도 재개 전에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라고 주셨어요. 공매도 영향권에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시면 어려워질 겁니다. 아마 그 공매도 영향권의 종목으로 판단하시는 거는 좀 섣부르고요. 반도체 자체가 업황이 많이 돌아서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TLB는 좀 한 단계 더 빨리 움직였어요. 그죠? 지금 반도체에 좋은 이야기 그리고 좋은 키워드들이 등장하죠. 소캠 같은 게 등장하다 보니까 TLB가 이제 PCB하고 있는 기업인데 관련주다 하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테마색이 좀 많이 입혀진 형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급등락이 나오죠. 이런 거는 홀딩하면서 가져가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그냥 타점 잡고 적당히 수익 보고 나오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트레이딩 뷰 정도가 굉장히 효율적인 종목이지, 이걸 가지고 이제 바닥에 사가지고 쫙 끌고 가보겠다 하는 거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반도체 테크윙 상담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끌고 가려면 웬만한 본주가 좋아요. 그 모멘텀의 가장 최상단, 최상위 포식자 레벨, 대장을 가져가는 게 좋아요. 끌고 갈 거라면.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섹터가. 보면은 조선주 보더라도 한화그룹주,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이런 애들은 쫙 올라가죠. 근데 HD 현대 미포 보세요. 도중에 힘이 좀 빠지죠. 그러니까 뭘 이야기 드리는 거냐면 그 업황, 그 섹터에서 가장 센 애가 시총이 좀 크고 무거워 보이기 때문에 사실 잡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변동성이 별로 없으니까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기간 투자를 하고 나서의 결과값을 보면 언제나 대장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문적으로 한 트레이더다. 네, 컴퓨터 앞에서 볼 수 있고 내가 이거를 좀 잘해보겠다. 그래서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다. 그런 상태면은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 저는 그다지 효율적인 전략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TLB가 아시겠지만 제가 야인시대에서 이거 조정 나올 때 상담 한번 해드렸었죠. 이 구간에서. 이게 테마가 아직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 시세가 나올 거다. 나온 게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갈 수 있냐 없냐? 저는 더 갈 수 있을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 등락이 되게 클 거예요. 고달파질 겁니다. 갔다가 이제 본절까지 오고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변동폭을 견디는 게 옳냐라고 보면 저는 그러기보단 편하게 할 수 있는 투자로 가시는 게 좀 더 좋아 보인다. 반도체 업황 좋은 거 맞고요. 삼전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이제 그동안 많이 눌렸던 대형 소부장들이 있죠. 네, 대형 소부장들 보면 오늘 시장 밀릴 때도 좀 덜 밀리죠. 그런 쪽 조정 나올 때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지금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얘기인데 수익 적당히 보시고, 네, 잘 좋은 타점 잡아서 수익화한 것까지 기다린 것까지 좋았는데, 사실 저는 올라갈 때 그냥 팔아버리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잘 기다리셨고 수익화하신 다음에 다른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아 보인다. 그래서 수익 실현, 종목 교체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46,850원에 10. 예, 전화 연결인가요? 예, 가람 테크놀로지를 접수하신 분인 것 같은데. 자, 좀, 받아보고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람 테크놀로지를 신청하셨네요, 해서요. 예. 예. 비중이 10%고, 46,850원인데,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지금 목표가를 제가 한 5만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예, 5만원 정도요? 예. 예. 언제쯤 사셨어요? 샀는데 한 달쯤 됐겠네요. 한 달이요? 예. 한 달 됐으면 거의 이 종목은 다른 반도체 종목들에 비해서는 변동이 별로 없었네요. 그렇죠?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움직이 전개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 지표를 보고 지금 5만 원을 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서요? 예. 예. 반도체 이 종목 말고 다른 거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다른 것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종목이 제일 궁금하신가 보구나. 이 종목이 이제 그 팹리스 회사니까 최근에 이 종목이 별로 안 움직였잖아요. 그치? 반도체 움직일 때. 그렇죠? 예. 예, 최근에 3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종목들 10% 20% 올라갈 때 이 종목은 거의 주가 움직임이 없었었어요. 그렇죠? 예, 3월 12일 날 반도체가 알기로는 제가 반도체팡이 개선 얘기가 나올 때가 3월 12일이었는데 이때 이 종목이 42,000원이었고 그대로 엊그제 고점이 44,000원이었으니까 5%도 안 올랐어요. 5%도 안 올란 이유가 지금 이제 반도체 최근 오늘 이제 반도체가 좀 조정을 좀 받았지만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그 종목들 상승 이슈 자체가 삼성전자가 6만 원 돌파하고 약간 조정을 좀 받았지만 올라간 이유 자체가 범용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니까 그동안 반도체 자체는 HBM 반도체 중심의 엔비디아발 관련 종목과 그다음에 에이직 반도체 브로드컴이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에이직 반도체 쪽으로 올해 시장을 주목하지 않겠네 가지고 에이직 반도체 관련 또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임이 전개됐는데 이 종목이 거기에 해당이 좀 되죠. 어떻게 본다면 에이직 반도체 쪽에 설계회사니까 팹리스 회사니까. 근데 그들 종목들이 요즘 시장에서 앞서 이제 범용 반도체 쪽 관심을 쏠리면서 시장의 관심 중심에 이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주가 떨어진 이유 자체가 HBM 반도체가 주목을 받았더니 한미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한미 반도체는 뭐 최근에 경쟁사 진입도 약재도 있었지만은 그런 추세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종목들이 자람 테크놀로지라든가 이와 비슷한 회사가 가원칩스라든가 에이지랜드라든가 관련 또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관련 종목들도 요즘 힘을 못 써요. 이게 시장의 중심이 지금 아닙니다. 앞으로 반도체가 간다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함께 범용 반도체 관련 또 종목들 장비라든가 소재 부품 종목들이 갈 수가밖에 없다고 봐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5만 원대가 모멘텀이 이제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 그렇다고 회사가 실적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회사가 뭐 작년도 매출액이 200억대 되는 회사고 물론 이제 설계 능력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 팍팍팍 좋아지는데 근데 너무 회사가 자본 총계에서 400억밖에 안 되는 수준의 시가총액이 지금 2,700억이기 때문에 주가 비싸요. 아직 매출액 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쪽이고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이쪽에 설계하는 쪽에 가장 많은 회사가 매출액 1,000억이 넘어가면서 어느 기술력이 있는 회사 제가 판단하는 저는 가원칩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근데 제가 가원칩스를 작년도 주목을 하다가 요즘 가원칩스는 안 봅니다. 시장의 대세가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 자체가 조금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면 일단 탄탄합니다. 4만 원대는 지지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 목표하는 5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우리 시청자님이 목표했던 가격대 정도 있어 4만 6천 원대 좀 했었으니까 10% 수익은 못 내겠네요. 기술적으로도 딱 뭐 당연히 이 종목은 5만 원에서 5만 1천 원 정도가 고점되는 수니까 다만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본다 한다면 4만 원대 정도가 좀 지지가 좀 되고 현재로 봐서는 거기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요. 내려온다 한다면 시장이 안 좋아진다 한다면 4만 2천 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만약에 내려온다 한다면 5%라든가 10% 정도 매수하셔가지고 단가를 4만 5천 정도 낮추시면 5만 원 정도까지 해가지고 10% 정도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 거고 관심은 같더라도 현재로 봐서는 범용 반도체와 관련된 장비라든가 부품 소재 쪽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진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 문의 주셨고요. PI 첨단 소재 18,700원에 10%입니다. 단기 전망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제 질문의 요지는 좋은데 안 맞죠? 지금 단기로 PI 첨단 소재는 이제 그러니까 완전 소외되어 있는 필름 종목인데 이거 단기로 할 거면은 안 맞습니다. 그죠? 단기로 할 거면 좀 더 뜨거운 종목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얘기 드리고 싶냐면 포인트를 잡고 들어간다는 거는 미리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단기로 할 건지, 내가 혹은 중장기로 볼 건지. 그래야 그
종목들이 많은데 단출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단기로 안 볼 종목을 단기로 봐달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업황 자체는 턴어라운드 좀 나왔죠.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 나왔고 실제로는 재작년 그냥 21년까지 해서 피크를 찍었고 그때 영업이익률 막 20% 25%까지 올라갔었잖아요. 필름 기업인데. 근데 영업이익률 쭉 감소하고 잘 안 팔리게 되고 재고량 증가하게 되면서 업황이 많이 안 좋았다가 턴어라운드 작년에 나왔고 올해부터 실적 전망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AI향 디바이스들 중국 이구안신 정책 따라서 중국 매출 증가하고 있는 폼인데 자 그럼 이 상황 속에서 가져가려면은 사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연하겠지만 올해 실적 엄청 좋게 나온다 그런 형태로 나오지 않겠죠. 내년 정도 봐야 돼요. 26년. 그래야 시장의 중심에 올라올 정도의 캐파 그리고 시장 수급이 쏠릴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실적 단위로는 그래요. 근데 뭐 그 사이에 테마 같은 게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은요. 그 소외 단계에서 모아가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감안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PI 첨단 소재 같은 종목을 좀 끌고 가서 수익을 좀 제대로 내보겠다 하실 거면 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제가 좀 다소 부족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다른 좋은 종목들인데 시장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죠.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갖고 있는 가치 대비해서 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PI 첨단 소재를 이 가격에 들어가서 모아갈 필요가 있는가? 사실 그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근데 다만 지금 평단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싸게 사셨어요. 그래서 지금 레벨에서 밀릴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에 불법하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기대치랄까요? 퍼포먼스 값이 그다지 커 보이지는 않는다. 이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주봉상 보여드리면 실제로 업황이 좋았던 시기 있죠. 2021년 이 레벨까지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실제로 차트 한번 같이 보여주세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는데 그 이후로 꺾이게 되니까 실적 따라서 쭉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뭐 하나가 있냐면 이렇게 내려가면서도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테마라든지 어떤 키워드가 등장해서 같이 엮이게 되면은 이런 작은 수급들이 나와요. 주봉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대값이 있냐? 저는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22,000원 정도 레벨 있죠. 22,000원까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1,000원 언더 레벨까지 보셔가지고 단기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 이상까지 값을 보려면 좀 기간 투자 하셔야 된다. 그래도 여기 선택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기간 투자 하겠다 하면은 그 윈 레벨까지 저는 볼 수 있다라고 봐요. 특히나 이제 내년 정도까지 보면은 25,000원, 3만원 레벨도 충분히 기대해 볼 법한 종목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아마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 폼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거 내가 들고 갈까 말까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짧게 21,000원 레벨 언더에서 단기로 수익 대응하시고 다른 종목 보는 게 좀 더 낫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 문의를 올리셨네요. 아이패밀리 C를 어느 시점에서 매수 가능할까요?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요. 화장품주 뭐 관심 가져볼 만은 하죠. 주가가 작년도에 주가 많이 올랐었다가 작년도 3분기, 4분기 때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 종목들이 대장주인 실리콘2가 좀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화장품이 작년도 이제 1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졌거든요.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최근에 제가 체크한 바로는 1월달, 2월달에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작년도 1분기 때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해서 수출이 거의 한 20% 정도 좀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1분기 아마 실적이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이패밀리 C라는 회사는 아마 일본 쪽에 수출 비중이 좀 많은 회사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회사가 이제 장점은 뭐냐면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작년도에 실리콘2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이 실적이 급증한 이유 자체가 뭐 코스메카 코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련 종목 자체가 북미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 쪽에 수출 시장이 늘어나면서 다변화되면서 늘어난 거잖아요. 그동안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거의 중국에 의존했었는데 중국은 지금 계속 지금 역성장입니다. 20% 30%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화장품 회사들은 여전히 올해도 실적 안 좋아요. 대신 이제 작년도부터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 다변화를 통해서 기반을 닦은 회사들은 올해도 좋아지는데 예산의 장점은 뭐냐면 앞서 예산은 작년도 제가 알기로는 그 일본 쪽 중심으로 해가 수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회사가 아직
미국의 북미라든가 유럽 쪽에 대해서 진출을 안 했어요. 근데 작년도 그 4분기부터 진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북미라든가 유럽 쪽에. 그래서 새로 진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법인에서 매출이 일어난다 한다면 이 회사가 이제 실적 성장폭이 상당히 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작년 4분기 정도에 진출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1분기, 2분기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의미 있게 그쪽의 시장에 안착을 한다 한다면 매출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이패밀리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회사가 그 2월 그 초에 거의 29,000원대까지 고점 찍고 계속 밀렸잖아요. 밀린 이유 자체가 회사가 작년 알기로는 제가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을 거예요. 회사가 작년도 3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이 나왔고요.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겠죠. 3분기 좋았으니까 4분기도 좋을 줄 알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작년 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부진해서 주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크게 부진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도 결산 실적으로 본다 한다면 회사가 최대 실적이 나왔고 영업이익 336억 원에 단기순 285억이니까 현재 주가는 PER 기준에서 12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작년 실적 기준으로. 올해도 성장을 하니까 올해 현재 주가는 주당 EPS가 2,000원이니까 PER 10배입니다. 화장품 회사들은 올해와 내년도까지는 계속 최소한 10% 20% 성장을 하니까 충분히 PER 기준에서 15배 정도까지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은 목표 주가가 3만 원 정도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가는 2만 원대 정도인데 주가 매수 시점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이거 주가 안 떨어질 거예요. 2만 원대 정도 전후 가격이 저점입니다. 살짝 내려오면 아마 장이 안 좋으면 19,600원이라든가 19,800원에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24,400원이니까 일단 2만 원대 정도 전후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얼마냐. 앞서 적정 주가가 제 판단하기에 3만 원 정도니까 일단은 28,0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해 놓으면 되겠죠. 이게 이제 28,000원대까지 가는데 현재 시장은 안 좋으니까 만약에 2만 원에서 산다 한다면 현재 기술적으로 본다 한다면 매물층이 접근하고 있는 24,000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매수한다 한다면 24,000원을 목표를 하시고 시장이 여건이 형성이 된다 한다면 올해 하반기 정도로 간다 한다면 충분히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28,000원 이상까지 가는 주식이고요. 과거 이 종목이 작년도에 화장품 용어대 강세를 보일 때 4만 원대까지 가던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현재 가격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 2만 원대 정도 약간 전후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SK이노베이션 13만 원에 50%입니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자, 일단 SK이노베이션 아시겠지만 지금 실적이 작년에 많이 꼬꾸라져 있죠. 제가 왜 저 있죠라고 표현하냐면 올해부터 실적 좀 괜찮게 찍힐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적이 많이 꼬꾸라졌던 거는 다양한 사업부가 있겠지만 지금은 SK이노베이션이 SK의 에너지를 총괄하는 사업체가 되었지만 이전에는 좀 별개로 있었죠. 근데 작년까지 11월 이전의 기준으로 보면은 실적이 깨졌던 게 첫 번째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지금도 깨져 있어요. 근데 그나마 좀 버텼던 게 이제 화학이었습니다. 석유를 포함해서.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버티긴 했는데 큰 실적을 내지 못했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매출 자체가 파이가 줄고 영업이익 파이가 줄어버린 이런 형태로 주가도 굉장히 많은 하락을 해버렸는데 사실 근데 제가 지금은 좀 긍정적이라고 봐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왜 긍정적이라고 보냐면 작년 말에 이제 11월에 SK E&S를 합병했죠. 근데 ENS가 하고 있는 주력 사업은 액화천연 같습니다. 제가 어떤 키워드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트럼프 정부가 아직도 초반이에요. 1월부터 출발했으니까 3월인데 2달 했는데 지금도 막대한 전 세계 증시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보통 보면 그 대장이 되는 미국 증시의 대장이 되는 미국 대통령의 정책과 반대로 가서는 안 돼요. 결국 그 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갔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은 경우가 많아요. SK이노베이션은 따라갈 기업입니다. 특히나 LNG에서. 그래서 실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LNG 사업도 있고 지금 미국에서 추진하려는 LNG 사업들도 있잖아요. 여기에 참여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또 하나는 LNG가 지금 활성화되려고 하죠. 실제로 미국발 LNG를 증폭하려고 신규 프로젝트를 올해 기준에만 6개를 진행했는데 참고로 전 정부인 바이든 정부는 단 1개도 신규 프로젝트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2달의 시간 동안 6개 승인냈어요. 그 말은 즉슨 LNG 사업을 더 많이 증가시킬 건데, 그럼 그랬을 때 당연하겠지만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수혜주로 볼 수 있겠죠. 지금은 그 부정 의견이 많을 겁니다. SK이노베이션 리포트 보면은 부정 의견이 많을 건데, 저는 이때가 이제 저가 레벨로 볼 법하다. 네. 그러니까 단순 배터리만 하고 있었으면 아마 제가 긍정적인 코멘트 좀 안 했을 겁니다.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LNG에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은 주가에 좀 녹아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니까 증시 키워드에 작용할 거니까 시총 대비해서 변동성은 좀 클 겁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렇게 긍정 의견을 드린다 한데, 이거 50% 들고 가실 수 있겠어요? 이거 들고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굉장히 긍정적이지도 않아요. 왜냐면 조금 올라가면 되게 기분 좋고요. 조금 내려가면 이거 어떡하지 막 세상 무너진 것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 실적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것들에 기반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은 추정이에요. 그 말은 이대로 안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걷어낼 생각도 해야 돼요. 주가라는 거는 100%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50% 들고 가다가 손절하면 손실이 너무 커지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본다 한데 지금 긍정적인 뷰가 유지되고 있고 주가 레벨도 저가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되고 있고 실적도 완전 바닥을 기다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측면, 이런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만 50% 비중 들고 가는 건 상당히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요. 이거 어차피 13만 원 레벨이면은 본전 레벨 바로 올라올 겁니다. 시장 조금만 정상화돼도 올라올 건데 비중을 좀 덜어서 갑시다. 네. 아무리 많이 담아도 제가 제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저는 하나의 섹터에, 종목 기준 아닙니다. 하나 섹터에 30%를 넘어가는 비중을 들고 가는 건 굉장히 헤비하다고 봐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LNG 타겟으로 제일 좋다라고 판단하셨으면 한 30%만 들고 가세요. 그거 넘어가는 거는 이제 다른 섹터를 보시든 또는 현금 보유를 하시든 또는 다른 투자 방식을 하시든 쓰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투자로 쭉 보시는 거예요. 예, LS 일렉트릭을 5% 조금 사신 분이네요. 25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주가가 지금 19만 원대니까 주당 6만 원 손실이어서 아마 물타기를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언제 추가 매수할까요? 물어보셨는데, 뭐, 최근에 뭐 종목들이 다 떨어졌지만은 변압기 관련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LS 일렉트릭도 30만 원대에서 지금 19만 원이니까, 거의 뭐 40% 가까이 고점대에서 떨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HD 일렉트릭이라든가 종목들이 좀 떨어졌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공매도 시행을 앞두고 좀 영향을 좀 받았다고 봐요. 왜냐면 변압기 회사들 LS 일렉트릭도 제가 체크한 바로는 공매도 대차장과 꽤 좀 많이 늘었어요. HD 현대 일렉트릭도 그렇고, 일단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변압기 회사 작년도 좀 관심을 갖다가 저도 3월달 이후부터 관심을 안 두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해서 일단은 충분히 주가가 좀 올라왔다고 봐요. 물론 성장을 하는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지금 작년도 실적 기준에서 최근에 PER 기준에 25배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 이제 18배 정도까지 좀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올해 실적 기준으로 어제 작년도 실적 기준에서 20배,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는 30배였고 이제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 예상 실적 기준으로 지금 어제 종가 기준에서 18배거든요. 그러면 이들 종목들은 얼마 정도가 부담스러웠냐면 이제 여러분들 그걸 보고 사셔야 돼요. PER 20배 정도 이상에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회사가 올해 예상 실적 기준에서 추정을 해본다 한다면 주당 EPS가 1748원이잖아요. 곱하기 20배 하게 되면 딱 21만 원 정도가 목표 주가 나와요. 거기서부터는 좀 리스크가 커요. 커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25만 원대 사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리고 지금 최근에 LS 일렉트릭 주가 많이 떨어진 이유가 한 가지 또 악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회사 KOC 전기인가요? 아마 이름이 최근 LS 파워 솔루션인가 이름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 IPO를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이 회사가 LS 일렉트릭이 지분 50%를 갖고 있거든요. 그 회사가 초변압기 회사입니다. IPO를 하려고 하는 회사가. 중복 상장 이슈라는 거죠. IPO 할지 모르겠지만 추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LS그룹 회장이 상법 개정과 관련해가지고 한마디 했잖아요. 그렇죠? 중복 상장을 금지하는 상법에 대해서 그래서 상당히 관련해가지고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 상법이 개정이 되면 이와 관련된 LS그룹이 아마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되겠죠. LS그룹이 비상장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LS전선이라든가.
그래서 그들 회사들을 상장을 시켜야 되는데 상장시켜야 하는데 3급 개정되게 되면 그게 좀 곤란하니까 그룹 회장이 한마디 한 거잖아요. LS 일렉트릭이 이제 그중 한 자회사가 지금 KOC 전기가 그 회사가 지금 IPO를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 회사한테는 악재죠.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이 종목이 특히 다른 거에 비해서 변화기에서 많이 떨어졌다고 봐요. 약간 뭐 주가가 워낙 빠져서 상승 초기 단계까지 내려왔잖아요. 1월 달에 해가지고요. 현재가 기술적으로 본다 한다면 여기는 저도 지지는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약간 좀 물타기 하셔가지고 대신 주가 고점은 저는 못 넘어간다 봐요. 올해 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못 넘어간다 봅니다. 올해 쉽지 않을 거다. 올해 장이 정말로 종합주가 3,000포인트 넘어간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쉽지 않다고 봐요. 제가 판단하는 기본적 부분을 본다 한다면. 그래서 가급적 좀 싸게 사셔가지고 매수단가 25만 원이니까 길적으로 좀 반등이 나온다 한다면 현재로 봐서 23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 23만 원 정도까지 나오네요. 이 정도에서 털고 나오는 전략. 그러니까 18만 원 정도에서 가급적 싸게 사셔야 되겠죠. 18만 원 5천 원이라든가 그 아래권에 사셔가지고 좀 비중을 낮춰서 23만 원 정도 판다 그러면 약간의 손실 없이 수익 좀 내고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가급적 싸게 사는 전략이고 현재로 봐서 길적 반등 목표를 23만 원 정도 언저리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26,500원에 30% 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네요. 오늘 좀 화끈한 분들이 질문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종목 하나에 30% 50%씩. 네. 근데 사실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거 비중 많이 실는 거는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네. 보통 보면은 이제 막 위에서부터 사가지고 비중이 늘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버릇하면은 계좌가 꼬꾸라지게 돼 있습니다. 보통 한도를 정해 놓으셔야 돼요. 한 종목에 얼마 가져간다, 섹터 어떻게 가져간다. 그런 기준과 원칙이 있는 상태로 분석해서 포트에 편입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고 하나에 막 30%씩 사면은 3개 사면은 100%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 생깁니다. 이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혹시 벌거벗은 종목사 보셨어요? 제가 정말 많은 욕을 먹었던 종목입니다. 아시죠? 제가 이거 작년 요때였습니다. 네, 요때 제가 이제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5월이었든가 6월인가 이 두 개 중에 하나의 구간에 제가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때 체코 우선 협상 대상자 되고 급락 나와가지고 제가 악플에 시달렸던.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체코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어서 내려갈 때도 이거 하락이 되게 이상하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얘가 좋은 거는 똑같은데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좀 문제인 것처럼 보였던. 근데 실제로 다 올라왔죠. 이래요, 보통 좋은 애들이. 그래서 이 중간 등락이 지금에 와서 보면은 뭐 다 수익의 기회였었죠. 근데 또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지금 레벨도 좋다라고 봐요. 지금 들어가신 건데 적당히 조정 나왔고 얘는 제가 아까 LNG 키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었는데 사실 LNG 키워드도 이제 관련 장비 그리고 설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원자로까지 설계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안 좋을 게 전혀 없다. 이렇게 먼저 얘기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 글로벌에서의 퍼포먼스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 결과 이제 결정 나죠. 네.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합니다만 실제로 안 돼도 저는 별로 상관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글로벌의 흐름들입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향에 대한 투자가 줄지 않고 있어요. 근데 계속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게 전력에 대한 쇼크입니다. 전력 쇼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랬을 때 등장하고 있는 거는 다 똑같아요. 모든 빅테크들이. SMR, 원전. 그러니까 발전소를 지어달라 했더니 이제 주정부에서는 너무 많은 발전소를 요구하니까 그냥 기업이 니네가 지어 허가해줄게. 이게 바뀌었죠. 그래서 기업들이 개별 SMR을 짓겠다라고 모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등락 나오는 거 보면은 미국 증시 많이 밀렸다가 반등 나올 때 테크주들 중에서 우선 반등 나오는 게 오클로처럼 SMR 기업들이 먼저 올라가죠. 그러니까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같은 기업들이 먼저 반응하고 대형 원전하고 있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기업이 먼저 반등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반도체가 움직여야 될 때, AI 반도체, 그러니까 칩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움직여야 될 때 우선적으로 그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 애들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투자에 대한 금액이 줄지 않고 있고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랬을 때 그럼 원자로 누가 깔 건데로 가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계약을 하고 있는 게 뉴스케일 파워랑도 했고요. 테라파워랑도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SMR 원자로 깔까요? 안 깔까요? 안 깝니다.
SMR은 설계하는 애들이에요. 그럼 원자로 누가 깔 건데죠? 그거 두산에너빌리티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로에서 가장 큰 파이 차지하고 있는 게 주기기인데 주기기가 글로벌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캐파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지금 경쟁하는 게 이제 프랑스 정도가 나오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비싸죠, 우리보다. 품질에 대해서는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품질이 사실 저는 우리 게 더 좋다고 보는데 객관화된 평가에서 아무래도 비슷하게 결과치가 나오고 있어서. 근데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압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평가가 글로벌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 이제 올해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대형 원전부터 SMR 수주가 이제 연이어서 진행이 될 겁니다. 특히나 SMR을 본격화하겠다, 짓겠다 해서 상용화하는 시점이 2028년, 2029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기대감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 시점이고 실제로 이게 숫자로 나타낼 때까지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 18,000원, 17,000원 할 때 이 가격 구경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2만 원대 가격도 2만 원 중반대면은 괜찮다고 봐요. 매수하시기에. 그러니까 신규로 진입하시기에.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만 원대까지 기다리는 거는 안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글로벌 키워드들과 접합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 큰 흐름과 정책상 흐름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흐름과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여기 굉장히 접합되어 있는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잘 사셨고 저는 30% 비중만 좀 줄여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줄이라고 해도 사실 잘 안 줄이시던데 한 종목 많이 사면 한 20% 산다. 이렇게 맥시멈 30 산다. 그러니까 줄여놔야 더 빠지면 혹여나 시장 좀 깨지면 더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비중 조절만 좀 하시자. 나머지는 좀 중장기 뷰로 본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현대 GF홀딩스입니다. 5,500원에 7% 매수하신 분입니다. 자, 지금 5,100원이니까 약간 손실 구간에 있으신 분인데요. 계속 가져갈까요?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현대 GF홀딩스는 주 자회사가 현대 그린푸드, 현대 홈쇼핑, 현대 리바트 가구 그들 쪽이에요. 핵심 계열사가 보니까 현대 그린푸드입니다. 그린푸드가 회사의 핵심 지주회사로 해서 회사 실적 기여도가 상당히 제일 큰 것 같고요. 근데 현대 회사가 이제 실적이 좋은 이유 자체가 현대 핵심 계열사의 자회사인 현대 그린푸드가 작년도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졌어요. 2024년부터 좋아졌긴 했지만 작년도 영업이 967억, 올해는 1,100억 정도까지 이익을 좀 낼 거라는 전망인데 보니까 현대 그린푸드도 보면 주가가 싸네요. 현재 주가가 최근에 견조하게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지만은 지금 영업이익 1,100억짜리가 시가총액 단기순이익 1,000억짜리가 현재 시가총액이 4,800억밖에 안 되니까 PER로 따지면 5배밖에 안 되죠. 이 종목이 가면 어때요? 이 종목이 주가가 안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실적이 좋으니까. 제가 보기 주가 싸거든요. 그러면 현대 GF도 지주회사로서 핵심 자회사가 주가가 올라오면 가치가 증가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우상향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이제 5,800억까지 신고가 나왔다가 그렇죠? 50이 신고가 나왔다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좀 떨어졌네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주당 BPS가 2만 원짜리거든요. 지주회사는 자산가치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PBR로 따지면 0.2배, 0.25 정도 되겠죠. 0.25 정도 되면 지주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저평가를 좀 받고 있지만 PBR의 평균 지주회사들이 대형 지주회사 평균 0.5배, 0.6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중소형 종목의 성격이고 핵심 자회사들이 앞서 이제 현대홈쇼핑 꾸준하게 실적이 내고 앞서 현대그린푸드가 연간 거의 이제 1,000억대 정도 단기 수익이 난 회사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현대 리바트도 아마 흑자 전환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아마 현대 에버다임도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데 현대 에버다임도 작년도에 흑자 전환했으니까 자회사들이 다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어서 지주회사인 현대 GF도 꾸준하게 가치가 증가되는 쪽으로 전개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좀 보유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7%니까 좀 사셔도 되지 않겠는가 5,000원대 정도 해가지고는 최근에 종목이 이제 5,000원대 해서 가지고 5,800원까지 올라와서 아마 시장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요. 오늘 하락이 크게 나왔는데 약간 기관 매도가 좀 나왔네요. 외국인이나 기관 매도가 좀 나와서 오늘 개인만이 좀 매수가 좀 들어왔지만은 이 종목은 이제 펀드메탈을 믿고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이제 배당이 이들 회사들은 워낙 가치가 싸니까 배당을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데 배당은 아마 주당 200원이니까 현재 기준에 가지고 한 4% 정도 좀 되네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면 배당도 약간 늘리지 않겠는가. 일단 보유 의견이고요. 최소한 직전 고점인
5,800원대 정도까지 가져간 전략이니까 이 종목을 매매한다 한다면 일단은 뭐 빠지면 아마 4,800원도 언저리 저점 될 것 같고 4,800원과 5,800원 사이에서 등락을 이용한 즉 4,800원대에서 비중이 적으니까 비중을 늘리시고 그 다음에 시장 여건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 이제 기술적으로 5,800원 찍고 밀렸으니까 5,800원 정도 올라간다 한다면 약간 비중 축소하면서 시장의 추이를 좀 보면서 만약 시장이 좋으면 이 종목은 충분히 기업 가치에 따라 가지고 상승하지 않겠는가. 뭐 차트로 본다 한다면 이 종목이 이제 과거에 보면 2021년도 이제 7,000원인데 이때는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 이외에 핵심 자회사가 앞서겠다시 현대 그린포드가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현대 홈쇼핑은 꾸준하게 성장성은 제한적이지만 이익을 내고 있는 쪽이니까 현대 그린푸드가 예상했던 핵심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간다 한다면 현대 그린푸드의 우상장 함께 이 종목도 우상에 하지 않겠는가. 현재로 봐서는 5,000원, 4,800원, 5,800원 정도를 매매하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상담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저희 준비한 히든카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고요. 리뷰 먼저 할 게 있어서 리뷰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이제 9월에 추천드렸던 이제 오리온이 있죠. 근데 제가 그때 드렸던 코멘트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지금이랑 시장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막 우리만 급락이 나와요. 되게 요상한 급락입니다. 근데 그럴 때 실적 좋고 얘가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캐파도 계속 늘리고 있는데 주가 퍼포먼스가 안 나왔다. 오히려 시장 빠지니까 빠진다.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셔라? 잡으시라고 그때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때 잡았던 분들은 뭐 꾸준히 잘 승승장구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요. 저는 지금 오리온은 아직도 팔 때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 내용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포스트코부터 해서 유통방 늘려놓은 거 그리고 수출해서 지금 찍히고 있는 거 데이터 계속 좋아요. 음식료 제가 여기서 팁을 좀 드리면 지금 과자류 말고 빙과류라든지 일반 음식료도 지금 수출 데이터 되게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안 움직이는 애들 굉장히 많죠. 오리온 후발주도 좀 많이 보일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하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온 게 예전에 이제 리가캔바이오 예전에 레고캔바이오였죠. 그때 인수할 때 급락 나왔었잖아요. 이 지금 그때랑 레벨 차이 별로 안 납니다. 근데 이거 치고 지금 주가 퍼포먼스가 최근에 이제 음식료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 중심의 음식료 섹터가 올라오게 돼서 오리온이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저는 제자리 정도 왔다고 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더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료는 지금 시장 중심에 막 올라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그다지 갖지 않는데 저는 오리온 포함해서 음식료 섹터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삼양식품의 원맨쇼였지만 당분간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오리온이고요. 근데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눌림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엄청 빠지는데도 오리온 안 빠지죠. 이거 저가 매수세 세게 붙어 있다라는 건데 좀 더 빠지면은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충분히 자리 주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좋고 뭐 업황 좋고 수출 데이터 보니까 성장 계속하고 있고 문제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목표가는 좀 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만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뷰할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종목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사실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 이야기 드릴 때만 해도 그때에는 반도체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아무래도 주도주급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인기가 좋아졌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계속 관심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실적 베이스를 왜 자꾸 그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차트만 봐도 답 나와요. 이게 빠져도 별로 안 빠집니다. 자, 출발했어요. 실적 좋대 하고 2023년부터 출발했습니다. 빠지니까 이만큼 빠지고 다시 올라오고 시장 엄청 안 좋다 하면서 반도체 내려갈 때 내려갔다가 다시 다 회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물려도 이제 락바텀 형성해주고 저가 매수세 세게 유입되는 게 이제 뻔하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업황까지만 더 좋아지면 더 좋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런 때죠.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께 막 테마주들 급등주 좋아요. 네. 아무래도 결과값이 바로 나오다 보니까 희열도 있고 좋은데 웬만하면 습관 자체를 실적 좋고 업황 좋은 데에서 노는 버릇을 들이는 게 그리고 조정 나오면 사는 버릇을 들이는 게 주식 투자에 대한 난이도가 훨씬 쉬워지는 길이다라고 먼저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신규 진입은 이제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신규 진입하지 마시고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추가 목표가만 이야기 드릴 건데 45,000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다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섹터는 해운입니다.
좀 물음표가 나오실 수도 있어요. 지금 컨테이너 운임지수 막 빠지고 있는데 무슨 해운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해운 중에서도 되게 괜찮은 종목을 좀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좀 호흡 자체를 좀 길게 가져가면은 기대값이 좀 높은 종목이다라는 코멘트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슈 많죠. 특히나 이제 중국 선박을 가지고 있거나 중국 해운사거나 또 뭐 추가적인 조항들도 막 붙던데 지금 미국에서 중국 해운을 제재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지금 나오는 시장의 얘기들이 해서 좀 수정이 될 거예요. 너무 과격하죠. 그리고 사실상 지금 나오는 규제안대로 적용하면 전 세계 99%의 선박에다가 수수료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반발이 좀 클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불가능하고 아무래도 컨테이너 선을 많이 만들고 벌크선 많이 만들고 있는 중국 선박이 대부분의 해운사들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 좀 바뀌긴 할 건데 제재안이 통과되는 거는 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좀 반발 수혜가 가능한 게 또 국내 해운이니까 이런 지점 재료받을 수 있는 측면이니까 좀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컨테이너 운임지수 꺾여봤자 지금 제가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문제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예시 종목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볼게요. 예시 종목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전엔 해운주들이 참 많았죠. 근데 한번 업황이 좀 안 좋아지고 인수합병 많이 되고 상장 폐지도 되다 보니까 많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 가져왔고요. 마지막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좀 뜬구름이긴 합니다. 그래서 해운과 관련된 기업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HMM입니다. 아마 예상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다른 이제 공개 방송이나 여러 차례 이야기 드린 적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저는 굉장히 싸다라고 보고요. 사실 지금 문제가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문제예요. 왜냐면 주인이 없죠. 지금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SK해운도 인수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시총이 더 커질 건데 과연 HMM 누가 사갈까? 사실 이런 지점이 좀 걱정되긴 하는데 뭐 사갈 사람 나오겠죠. 사갈 기업 나오겠죠. 그럼 그랬을 때 주가 퍼포먼스가 좀 세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실적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 드렸죠. 근데 주가가 안 움직여요. 당연하겠지만 주인이 없으니까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벨에서 저는 부담 갖지 않고 모아가 볼 법한 레벨이다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단기 모멘텀이 좀 붙어 있기 때문에 단기 차익을 좀 보면서 비중 관리할 수도 있는 형태의 전략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짧게 좀 가격 전략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좀 길게 보는 형태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니까 빠졌을 때 좀 모아간다는 관점도 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 30%씩 한 번에 사지 마시고요. 그거는 이제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로 봤을 때, 긴 호흡으로 봤을 때 퍼포먼스가 상당히 기대된다. 그리고 이러다가 이제 인수, 그러니까 매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생각보다 많이 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뭐 단기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다. 한 6개월, 1년 보고 또 2년 정도 보고 이렇게 갔을 때 호흡 자체를 좀 길게 갔을 때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좀 추가로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가격 전략 바로 드려보겠습니다. 매수가는 전 지금 가격, 이제 내일 이제 시초가 가격도 그다지 뭐 부담스럽지 않아 보여요. 사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단기로 좀 드리겠습니다. 22,500원이고요. 손절가는 방송이니까 제가 손절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18,500원 나가는데 이거 사실 밑으로 쭉 빠지면은 모아가는 전략 충분히 괜찮아요. 더 빠지는 실적 대비해서 더 빠질 가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빠질 때 비중을 좀 나눠서 나오면 긴 호흡으로 충분히 퍼포먼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오늘은 이 정도 얘기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히든 섹터를 반도체에서 잡았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반도체 소재 장비 소재 부품 쪽에 제가 월덱스를 좀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장비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다가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은 양호하게 발표가 좀 됐는데 당일 장에서는 정규장에서 8% 정도 급락을 하면서 약간 좀 식어가는 느낌이 좀 나고 있죠. 그렇지만은 현재 반도체 업황은 문제가 없는 쪽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예상 실적 좋게 나왔고 또 향후 전망치도 다음 분기 전망치도 당초 매출액 아마 85억 불이 시장의 컨센이었는데 88억 불에서 90억 불 정도 매출 상향 조정을 했죠. 근데 그 조정폭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니냐. 그렇다 전망도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요. 그래서 주가는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SK 하이닉스를 비교해 보면
시가총액 두 회사가 똑같아요. 한 4, 50조 원 정도. 근데 이익 단위로 따지면 SK 하이닉스가 이익은 거의 2배 가까이가 납니다. 그만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때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국내 반도체 관련 쪽은 어떠냐? 여전히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국내 반도체 업계 담당자들이 보고 있는 반도체 PSC 지수가 있는데 105로 100이 넘어가면 업황이 괜찮다는 거거든요. 3개월 연속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상승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엊그제 발표된 이제 3월 수출 지표가 좀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반도체 우리나라 수출이 2월 달에 수출 지표가 발표가 좀 될 때 16개월 만에 반도체 수출이 역성장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2월 달 반도체 월간 단위 수출이 아마 96억 불, 6억 불 되면서 작년도 2월 달에 99억 불 대비해서 3% 정도 감소했다는 것 때문에 약간 시장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3월 달 수출이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3월 1일에서 10일 정도까지는 약 0.3% 정도 소폭 증가를 했는데, 그제 발표된 3월 1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20일까지 수출을 보게 되면 약 11.1% 증가했다는 거예요. 작년도 3월 달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117억 불이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남은 이제 21일부터 31일까지 집계되는 것 자체가 4월 1일 날 발표가 좀 되겠죠. 현재로 본다 한다면 거의 증가세가 확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내 반도체 업체도 수출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그런 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최근에 삼성전자는 실적 아직까지는 상향 조정을 안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는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14% 정도 상향 조정할 거다. 그렇다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방 자체는 본래 1분기가 비수기고 2분기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성수기에 진입에 따라 가지고 반도체 수급 여건 자체도 좋아지면서 현재 지금 디램이라든가 낸드 가격 자체가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추세는 전개가 되지 않겠는가. 즉 반도체 업황에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스닥 시장이 지금 앞서 지수가 거의 연중 최저치에 가까울 정도로 3월달 이후에 최저치라고, 2월달 이후에 최저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끌어올리느냐? 현재로 봐서는 바이오도 쉽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도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공매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4월달에. 물론 앞서 이제 일부 반도체 장비라든가 IT 같은 경우도 공매도가 쌓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대차 잔고가.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지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수를 반증시킬 수 있는 것 자체는 개인적으로 반도체가 가장 유리하지 않겠는가, 수급적으로. 현재 공매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반도체에 관심을 갖는다 한다면 지금은 HBM이 아니라 전공정 장비와 관련해 가지고, 즉 범용 반도체 업황 회복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공정 장비라든가 부품 소재 쪽에 최근에 약간 어제 오늘 일부 정도 조정을 좀 받았는데 매수 좀 기회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관련 정부의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요. STI가 있고요. 그 다음에 KC텍, 테스, 그 다음에 유진테크, 그 다음에 원익 IPS, 그 다음에 PSK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STI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TI는요, 이 종목은 전공정 장비의 대표적인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회사가 주력 제품 자체가 CCSS라고 중앙 화학약품 공급장치입니다. 인프라 투자 쪽에 관련된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캐파 증설이 증개된 국면 쪽에서는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다가 HBM과 관련된 HBM향 리플로 장비도 좀 공급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전공정 장비 플러스 HBM과 관련된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알다시피 그 용인 쪽에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아마 300조 원 투자를 할 거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120조 원 투자를 할 거예요. 앞으로. 그에 따라 가지고 예사했던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적이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최근에 수주 잔고도 꾸준히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회사가 실적이
앞서 제가 PSK 홀딩스가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했었는데 예사도 시장의 예상치가 4분기 영업이익이 160억 대였는데 183억인가요? 4억인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거의 한 19%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좀 나왔고요. 최대적이고 그 추이가 올해도 전개가 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회사가 뭐 부채 비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재무 안정성이 아주 뛰어난 회사고요.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회사 실적은 계속 좀 우상향을 하거든요. 작년 4분기 때 역대 최저적이 나왔으니까 올해도 거의 뭐 일부 증권사에 지금 이제 가이던스 자체는 지금 596억으로 나왔는데 일부 증권사 쪽에서는 뭐 700억 정도까지 올해 영업이익 예상을 좀 하는데 증권사 가이던스를 본다 한다 하더라도 올해 예상되는 주당 EPS가 3,400원이니까 지금 PR로 따지면 6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내년도 실적으로는 이제 5배 미만까지 떨어지는 주식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 종목은 이 정도 대차장고가 거의 없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종목이 이제 18,000원부터 해가지고 많이 올랐어요. 장중에 24,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22,000원대까지 좀 내려왔는데, 적정한 눌림목 조정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뭐, 시가 정도 전후에서 좀 매매해 보시기 좀 바라겠고, 일단 목표 주가는, 단기 1차 25,000원 정도, 그 다음에, 2차 28,000원, 손절 가격은 19,8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준비했던 히든카드는 다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고요. 우리 운용용님 이번 주에도 공개 방송 진행하시죠? 네, 저는 항상 일요일 날 지금까지 거의 뭐 1년 6개월 동안 한 번 빠지고 꾸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알고 잘 찾아오시니까 항상 일요일 저녁 8시에 찾아오시면 토마토 투자자문 채널 찾아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운용용님께서 워낙 또 시장 잘 보시니까 저도 시간이 되면 한번 또 보러 가겠습니다. 네, 저도 공개 방송 진행하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매주 월수금 오후 4시에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조정받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릴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많이 좀 공포스러운 점을 느끼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보통의 증시를 보면 이렇게 이상하게 내려가면 사실 금방 회복하는 게 보통의 경우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한다면 올라오는 애들, 그러니까 먼저 올라와야 될 애들, 또 나중에 시장 반등 끝나고도 올라와야 될 애들 순서가 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시장 강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 상대치로 봤을 때 어떤 섹터가 유리한지 이런 지점은 내일 오후 4시에 공개방송 통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유튜브에 김근우의 근본투자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야인시대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